세계 음식 문화 우영민입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서 기술적인 요인까지 다 살펴봤었고요. 이제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기술적인 요인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 정치적인 요인이 과연 식생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한 지역에 대한 다른 정치 집단이 지배하는 경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6.25 전쟁을 겪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식생활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에서 전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막거나 아니면 먹으라고 권장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인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 말씀드렸죠. 그 개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인제 금지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인제 88 올림픽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 거를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개고기 하는 집들을 다 이제 못하게 막았던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제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한돈 뭐 돼지나 이런 것들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채소들 이런 것들도 많이 골고루 섭취하셔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제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셋째는 뭐 한 국가 또는 집단이 다른 집단의 힘으로 굴복시켜서 정치적인 지배하게 되었지만 문화적으로 오히려 피지배 집단보다 더 뒤처져 서서히 피지배 집단의 식생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일본을 주둔하면서 일본의 식생활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일본에서 콩을 주 재료로 하는 두부나 뭐 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미국에 전파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하기는 했지만 그 지배당한 나라에 있는 식재료가 지배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도 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맛을 두부나 뭐 간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맛을 굉장히 좋게 느끼긴 했지만 거기에 인제 더 플러스 되는 게 건강. 건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더 좋아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인제 자신의 음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가 통상 조약 등 정치적인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양국 관계로 새로운 먹거리 등 수입되어 그의 영향을 받아 한 나라의 식생활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인제 중국 과의 접촉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들의 식생활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하도 외세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중에서도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식재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추예요, 고추. 우리나라는 그 고추 자체가 임진왜란 이전후로 나뉘거든요. 그전까지는 빨간색 그 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치미, 백김치가 이게 다였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지금의 빨간색인 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의 인제 뭐 우리나라가 고추를 막 많이 먹는 그런 나라로 인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인제 우리나라의 그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추를 안 먹죠. 잘 안 먹고 우리나라가 인제 고추의 그 일본의 영향받아서 고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인제 음식이 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외국에 있는 포르투갈이나 이런 교류가 굉장히 외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인제 재배되는 이런 새로운 작물들을 유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인제 다 감자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불교나 이런 문화들을 좀 이제 받아들이면서 차 문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에는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식생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 이라고 하고 이제 늘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 문화의 변화는 옛날일수록 완만하고 사회가 진보할수록 급속하게 된다. 이 말은 옛날에는 그냥 음식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고 이게 맞는 방법이야.' 뭐 맞는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는 세월이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고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0 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라는 그런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뭐 2 년, 3년 아니요 1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죠. 그리고 막 먹는 그 음식 자체도 유행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인제 계속적으로 사회가 발전이 굉장히 잘 될수록 계속적으로 빠르게 바뀌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인제 "음식 문화는 결코 이유 없이 돌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의존의 법칙과 연속의 법칙이 따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라는 거는 예전에 먹었던 거 그대로 내려오죠. 대신에 인제 그 먹었던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통적인 내려왔던 게 지금의 현재의 트렌드와 만나서 또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예전 거는 예전 거대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현재 거대로 계속 인제 유지가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속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한 사회의 기본 식량이 종류와 일상식의 기본 체계와 같은 기층 형성으로 볼 때 식문화는 그 나라의 위치, 기후, 토양과 같은 자연 환경 조건이 기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인제 역사를 거치면서 변천한 발전 과정은 각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뭐 이런 그 아까도 앞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후, 토양, 위치, 자연 환경 조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식문화 자체에서. 거기에 인제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예로 들어 드리면 그 영국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이 안정된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사슴이나 비둘기 사냥을 못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백성이 만약에 그 명을 거역하면 굉장히 큰 벌을 받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지방 관리들이 제주에서 인제 감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차를 인제 지나치게 강요해서 이거를 견디지 못한 생산 농민들이 다 그걸 뽑아 버리고 "감귤이나 차의 생산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제 뭐 여러 나라들이 경제 또는 생태계 보존의 목적으로 특정 동식물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가 특정 식품을 권장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정말 나라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시켜 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 버리게끔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많이들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쪼끔 남아 있었겠죠. 다 뽑았더라도 그게 좀 남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더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지금보다 쪼끔 더 빨리 많이 형성이 됐을 건데 그게 쪼끔 늦어졌을 것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너무 많은 그 압박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요인. 여러 종교와 사상들이 뭐 여러 가지 인제 사람들 한테 인제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뭐 특정 시기에 먹어라." 이런 것들을 규정 짓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이제 계속 인제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 자체가 종교 자체의 상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특정 집단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음식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곳의 온전한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 그다음에 이런 불교 같은 경우는 채식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인 신성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육식이나 이런 것들, 고기, 뭐 살아있는 이런 음식, 그 동물들의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불결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되게 엄격하게 금지해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인제 인도 같은 경우는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그래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채식이 인제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인제 오랜 생활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인제 인도만의 문화로 인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종교적인 요인, 그리스도교와 음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많은 신자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 그런 종교들. 그래서 그 뭐 카톨릭교 뭐 이런 종교들도 인제 같이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초기에는 식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저녁에 인제 한 끼만 먹게끔 했고, 채소와 생선, 달걀 요 정도만 이제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처음에는 그렇게 인제 나타나긴 했었는데, 지금은 딱히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뭐 안식을 갖는 그런 안식일 이럴 때에는 또 종교마다 인제 먹어야 되는 거, 또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 음식. 이슬람교는 인제 뭐그 좀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되지 않은 종교이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제 뭐 이라크, 이란,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쪽으로 인제 많이들 믿고 있는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종교적 행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단식하는 동안 음 뭐 어린이, 노인, 병자, 여행자 뭐 이런 그런 분들만 빼고 나머지는 인제 그 단식일을 또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음식에 손댈 수 있는 거 오른손, 용변을 할 수 있는 거 왼손. 그래서 이런 그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키고요. 그리고 단식할 때에도 식전 식후에 손을 물로 인제 씻는 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또 물로 양치질하는 거, 그리고 알라시니기 경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마룻바닥에 보자기 깔고 사람들은 그것을 둘러싸서 이제 거기다가 인제 뭐 알라신에게 인제 비는 그런 것들도 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많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가장 인제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 발원이 됐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스트 제도를 또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인제 출생 성분이죠. 그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느 출생이다.'라는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사회적인 계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인제 힌두교도 뭐 계급에 따라서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식을 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쇠고기 위에 고기를 먹기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인제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기를 먹는, 육류를 먹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인제 이슬람교도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인제 그 이슬람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개개인의 음식물을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보통 힌두교에서 하는 먹는 방법, 그다음에 불교하고 자이나교 음식. 불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제 육류가 인제 없는 그런 식단 차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불교나 차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타나 뭐 어 마하비라 이런 그런 또 종교나 이런 종교가 있고, 그리고 카스테르와 폭력 및 짐승 도살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종파도 인제 뭐 창설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 창설은 됐는데 이것들이 인제 꾸준하게 이어가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요인까지도 인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제 그 식생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련해서 인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쪼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인제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해되시는 부분,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제 저한테 뭐 문의하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